오늘은 그 대장계에 이어서 또 화지진, 그다음에 지화 명의 두 개를 이제 할 텐데, 지난번이 이제 크게 장성한다, 크게 세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세지고 크게 장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할 수 있죠? 진출할 수가 있어. 나아갈 수가 있어. 이거는 세상에 이제 자기를 드러내놓고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출을 할 수 있고, 사실은 이게 그냥 이렇게 옛날 같으면 벼슬에 나아가서 임금의 신임을 받을 만큼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나아갈 진짜 그런 시대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만 해석을 안 하고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진격할 수 있다. 왜 우리가 군대 사괴도 있잖아요. 일으킬 수 있는 때도 있지만 또 일으켜서 이게 진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나아갈 진짜거든요. 이 진짜가 우리가 예전에 그 춘추 시대에 이렇게 쓰는 이 진짜도 있고, 선생님들 요 진짜도 있고, 요 진짜도 있어요. 요 진짜. 요 진나라는 진시황의 진나라 아시죠? 요 진나라는 우리가 그 옆에 있었던 약간 이 진나라가 서쪽이라면 이 진나라는 약간 동쪽에 있었던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우리가 나아갈 진의 진나라가 있어요. 나름 춘추 시대 때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던 이 진나라가 요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 나아갈 진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진나라의 진은 요거고, 나아갈 나중에 삼진해가지고 세 나라로 쪼개졌던 그 나라는 요 진짜 쓴다고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나아갈 진짜는 진격한다, 진출한다, 이게 가능한 때예요. 그래서 화지진이잖아요. 화지. 그래서 밑에 땅이 있고 위에 불이 있어요. 위에 불이 있으니까 뭐겠어요, 선생님들? 땅 위에 불, 땅 위에 해가 솟았어. 그래서 해가 솟아서 굉장히 밝죠. 세상이 밝은데 또 유순하게 따라가. 이러니 세상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진출할 수 있을 때예요. 그래서 사실은 해가 뜨는 때 해가지고 일출의 시간이에요. 일출. 해가 떠오르는,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 그래서 아주 밝은 때. 밝은 때에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화 명의에 좀 동시에 하잖아요. 이 명의자, 이 이자인데 이게 다치다, 손상당하다. 이 이자가 그런 글자거든요. 그럼 뭐예요? 밝음이 손상당했어요. 자, 밝음이 손상당했다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여러분? 땅속으로 해가 들어갔네요. 땅속으로 해가 들어갔어요. 태양이 가라앉았네요. 그러면 일모레 때겠죠. 자, 우리 화지진계가 일출의 시간이라면 지와 명의는 일모레 시간이에요. 일모레 시간. 해가 지는 때다. 그러니까 사실은 밝은 때, 어두운 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밝은 때는 진출할 수 있는 거고, 그 어두워질 때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밝음을 우리가 감춰야겠죠. 자기 밝음을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이제 깔리는 때, 밝음이 손상당하는 때라고 하는 그게 아주 그 속성이 있다면, 사실은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라고 할 때 밝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이제 시작할 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진계와 그 명의계가 갖고 있는 요 반대 방향의 그 시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땅 위에서 해가 솟아 있으니 나름 이 시대가 굉장히 형통하겠죠. 그런데 굳이 형통하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건 너무 명확 관화해서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잘 나갈 수 있는 때라면 이건 뭐 너무 분명히 형통하니까 굳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선생님들의 책을 보면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괴산을 볼게요. 진, 강후, 용, 성마, 번서, 주일, 삼접이에요. 주일, 삼접. 그래서 강후라는 게 이게 강자가 편안할 강자예요. 편안할 강자.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킨 제후예요. 나라를 안정시킨 제후에게 누가? 천자가. 자, 이제 세상이 좀 다 안정됐어. 근데 이게 사실 천자의 뭐 공이기도 하겠지만 각각의 제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를 굉장히 안정시켰어요. 그 특별히 더 이제 안정시킨 제후가 있겠죠? 이 석자가 내려줄 석자거든요. 하사할 석자. 그래서 말을 내리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하사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얘가 굉장히 공이 많으니까 하루에 주일 사실 어둡지 않은 그 시간 동안 하루 동안 3번 접견을 해. 제후가 사실은 그 천자를 접견하는데 3번이나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공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그 밝은 천자의 신임을 확실하게 받으면서 진출해서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진의 시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진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시대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면 나아갈 진자도 있는데 나아갈 진짜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아시죠? 사실 진출할 때 할 때 이자잖아요. 진짜 나아갈 진짜. 근데 왜 이자를 안 쓰고 이 나아갈 진을 썼을까? 이제 사람들이 또 궁금해가지고 묻나 봐요. 그래서 그 정희천 선생이 이 진짜는 그냥 나아간다는 뜻만 있다. 나아간다는 뜻만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밝음의 뜻이 사실 날일자가 여기 있잖아요. 아래 글자 자체에. 그래서 밝음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명한 시대, 문명한 시대. 그렇게 해서 진출할 수 있는 때라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갖추고 있는 이 나아갈 진짜 요걸 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밝음이 참 성대한 거구나 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이럴 때 진출한다는 건 꽤 좋은 일이로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 6호가 밝은 배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6호가 밝은 때 이 사실은 해라고 하는 이 밝게 비추는 그 위에 가운데 요 6호가 딱 있어요. 근데 6호가 굉장히 유순하죠. 이 유순한 사실은 그 왕이 뭐예요? 이 유순한 또 신하들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 신임에서 아주 잘 아랫사람들 대하기를 아주 굉장히 통해하면서 예우하고 친밀하게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있는 그런 시대. 그러니 아주 밝고 성대하다고 얘기하겠죠. 밝고 성대하다고. 그리고 우리가 천자를 또 접견하는 건 우리가 강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강후. 이건 제후거든요. 제후. 근데 수만이 사실 왕을 천자를 직접 접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후라는 그냥 일반 신하를 쓴 게 아니라 후라고 하는 그 제후를 그 나타내는 글자를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그 제후국이라고 얘기하죠. 봉해주는 나라들. 그 이제 그 봉해주는 그 나라들은 봉건의 그 나라들은 우리가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 자비가 뭐냐면 이걸 좀 지울게요. 가까이 선생님들이 볼 수 있게.
공, 공, 후, 그다음에 백, 자, 남. 예전에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그 우리 그 30, 부경 27대부라고 하는 이게 주나라 때 요 그 이 자기 제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공후 백자 남이라고 하는 요게 그 자기가 이렇게 서열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그 다음 공 다음에 있는 그 자기가 바로 후해서 여기서는 강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거 모를 때는 공후 백자 남은 다 저기 서부에서 만들어낸 그 자기라고만 생각해가지고 백작 우리 뭐 이런 아수라 백작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했더니 이것이 이미 주나라 때 만들어진 자기인 거죠. 그래서 공후 백자나 이렇게. 그래서 강후라고 하는 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럴 때는 진출이 가능하고 신임을 이렇게 받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상전을 한번 볼게요. 대상전 보면 명출지상, 진, 분자, 이, 자소명덕이에요. 분자, 이, 자소명덕. 자, 그 밝음이 땅 위로 나오는 것이다. 밝음이 땅 위로 솟아나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걸 진계라고 한다. 이게 진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서 분자는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의 이 밝은 덕, 명덕을 밝힌다라고 되어 있어요. 명덕을 밝힌다. 스스로 안에 있는 밝은 덕을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자기 덕을 밝히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세상에 진출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에 나아가려면 지금은 뭐 우리가 명덕을 밝힌다기보다는 뭐를 한다 그러지? 밝은 스펙을 쌓는가? 선생님들 밝은 스펙을 쌓아서 세상에 진출하나요? 지금은 어쨌든 그렇게 바뀌었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기본 자질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 자질을.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본 진짜 좋은 덕성, 좋은 자질 이걸 이제 예전에는 명덕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큰 공부를 하는 사람은 명명덕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명덕을 밝히는 거. 명명덕. 이게 대학에 처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명명덕. 밝은 덕을 밝혀야 된다. 딱 그 뜻을 얘기하는 거죠. 자소, 밝을 소자예요, 여러분. 밝힌다. 명덕을 밝힌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의 버전에서는 명명덕이라고 얘기했다면 우리 주역의 그 대상 버전에서는 자소 명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자소 명덕. 그래서 스스로가 세상을 사실 그 밝게 비추려면 자기의 밝은 덕이 드러나야 돼요. 자기의 밝은 덕을 스스로 이렇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소에 이런 자질을 잘 갈고 닦는 자만이 또 이런 시대를 맞이하여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점을 치지 않더라도 이 계를 공부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자소 명덕을 하시라. 자소 명덕을 하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효사로 들어갈게요. 초효예요. 초효. 초육입니다. 진여, 퇴여, 정길, 망부, 유, 무, 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럴 때 이제 나아갈 때잖아요. 나아가는데 가장 아랫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선생님들 가장 아랫자리에서 그 초육 음유해요. 음유한데 이 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아갈 수도 있지만 최라고 해가지고 꺾일 최예요. 꺾이다.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아가는 때에서 언젠가는 나아가겠지만 지금 요 자리 자체가 맨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라서 쉽게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태양은 떠오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대기까지 떠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언젠간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름을 우리가 열심히 얻으면 이때는 길하다. 나아가도 괜찮고 물러나 있으면서도 올바름을 그렇게 기르고 있으면 길하다. 정길약 얘기했어요. 그리고 망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 나아갔어요. 사회에 나아갔어. 세상에 나아갔어. 근데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금방 신임을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충분히 진짜 자질을 잘 닦았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어떻게 여러분 빛을 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이거나 주변에서 나를 금방 신임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없을 망자. 그래서 신임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이 유라는 게 넉넉할 유자, 여유로울 유자. 여유로움을 가지면 허물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넉넉한 여유로움을 갖추고 있으면 허물은 없다. 참 나가자마자 우리가 뭔가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인정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러기가 어디가 그렇게 쉽겠어요. 요 자리에서 나아갈 수도 있고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당장 그 윗사람 여기 부사죠. 부사가 있어서 어쨌든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사가 나를 금방 그렇게 신임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도 여유를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여유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계속 인정받으려는 이 뜻에 너무 급급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막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언제 내가 인정받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또 우리가 신임 때는 얼마나 의욕에 차요, 님들. 그죠? 의욕이 뻗치죠.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만큼 오는 보상이 별로 없을 때 엄청 실망스럽죠.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져. 이게 또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얼굴에 막 원한과 노기를 띠고 다녀. 그죠?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줘? 막 그러면서 막 맨날 화난 얼굴로 입이 쑥 나가고 다니는 이러면 어떻게 돼? 허물이 생기죠. 이럴 때는 너그럽게 혹은 여유롭게 기다려서 그냥 자기 일을 묵묵하게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는다. 이게 뭐 그렇게 빨리빨리 뭘 인정받고 그러진 않는다. 여기 연구실에 오시는 선생님들 중에도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오래 하잖아요. 장기 프로그램 오래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더 많이 연구실 때 이제 더 깊숙하게 우리가 이제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뭐 처음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이게 계속 또 답보 상태에 있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공부가 또 왜 우리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딱 어떤 순간에 머무를 때가 또 있어요. 요게 이제 고 상태 이렇게 딱 전환하는 고 지점에서 뭔가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 어딘가에 막혀 있는 이런 것들을 탁 뚫고 나가야 되는데 못 그럴 때가 있는 답보 상태가 계속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뭐가 문제인가를 이렇게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기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계속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밖에서 여러분들 중에 왜 잘 나갔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중에 모범생이고 막 학교 때는 공부 엄청 잘했고 막 회사에서도 막 계속 인정받았던 분들이 있죠. 실패란 없었던. 그리고 장애란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막힘이 많았어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인정받겠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어나거든요, 그런 마음이. 근데 그런 분들은 계속 잘하기 때문에 계속 잘한다는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계속 이제 또 지적을 받잖아요. 그죠? 왜 공부가 계속 바쁘냐? 어떻게 뭘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되게 열심히 해.
충고대로 열심히는 하는데 자기가 뭘 뚫어야 하는지 요거는 연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삐지세요. 삐져서 어떻게 돼요? 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칭찬도 안 해주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맨날 뭐라고 소리만 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노기를 띠고 다니죠. 노기를 띠고 다녀서 말도 거칠어져. 그런 분이 대답도 막 거칠게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선생님들. 그래서 이게 진짜 이 6에서 초요에서 이런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일출이라서 어쨌든 진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조급함을 갖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면 또 조금 오해를 할까봐 이게 관직이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죠? 내가 일을 굉장히 그동안 많이 해와가지고 꽤 높은 자리에 있어요, 이제. 근데 윗사람이 이제 더 이상 신임을 하지 않을 때는 이때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라서 이때는 떠나야 된다고 정희천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사회에 나가고 세상에 진출하고 뭐 이럴 때 이제 그 밑에 자리에서 열심히 뭐 일했는데 인정받지 않아서 그런 마음 때문에 섭섭함이 있지만 그럴 때는 좀 기다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진짜 사회에서 관록을 쌓고 뭔가 일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신임을 받지 못하는 그 순간 윗사람은 뭔가 어긋났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미련 없이 떠나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떠날 때와 머물러 있을 때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잘 파악해야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이 쫀쫀하신 우리 정희천 선생님께서는 요거까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람이 안 떠날까 봐 그걸 별도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별도로. 그게 여러분 705쪽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들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6위로 갈게요. 6위도 진여수여 그랬어요. 진여수여. 정길. 자, 수자, 계복, 우기왕모. 수자, 계복, 우기왕모라고 했네요. 자, 나아가는데 근심스러울 숫자예요. 걱정. 나가는 일이 나가긴 하는데 좀 걱정스러워하면서 나가. 그게 이렇게 잘 풀리면서 나가는 건 아닌가 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6위와 요 6호는 사실은 어때요? 호응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불응 상태예요. 지금 6호가 밝은 임금이긴 하지만 사실 이 6위도 중정한 신하잖아요. 이 중정한 신하지만 그렇게 별로 그렇게 처음에 신임을 받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있는 거예요. 진여수요. 그런데 올바름을 또 지키면 기래요. 조금 근심스럽고 약간 조금 애로사항은 있지만 올바름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정길. 삐딱선을 타면서 진짜 어긋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길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 왕모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왕모. 왕모가 어떻게 해요? 그 큰 복. 대복이라고 해서 큰 복이에요. 클겠자. 큰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왕모에게서 그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자, 처음에는 응이 안 돼가지고 약간 좀 진출하는데 힘이 좀 들지만 어떨까요? 결국은 이 6호가 음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표현을 안 했고 왕모라고 표현합니다. 왕이라고 표현 안 하고 왕모가 뭐 조모 뭐 이런 식으로 큰 어머니 해가지고 사실 조모인 거죠. 조모가 인정해주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6위도 그렇지만 6위의 중정함으로 결국은 인정을 받는구나. 그래서 뭔가 크게 쓰이는구나. 이제 6위가 나오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뭔가 우리가 근데 뭐 지금 이 진출하고 일출이니까
언젠가는 뭐 다 해가 떠요. 기다리면 해가 떠오르거든요. 이 시대는. 그래서 이 시대는 기다리면 떠오르니까 우리가 정길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근데 정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일출이 아닌 일몰 상태에서도 우리가 정길해야 돼요. 앞날이 뿌예. 그리고 사실 그게 명확하지는 않아. 기다린다고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 어떤 궤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나갈 거니까 정길한 게 아니라요. 이래도 저래도 정길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왕모의 큰 복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 큰 복을 받는 건 근데 그냥 받는 게 아니다. 중정의 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중정의 도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 상전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육삼으로 갈게요. 육삼. 여기서 중윤이라고 했어요. 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삼은 지금 중윤이에요, 여러분. 그 무리들이 믿어주는 거예요. 이 윤자는 믿불 윤자, 믿어줄 윤자. 우리 믿부다라는 믿으면서 너무 예쁜 그런 상태, 믿부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군중이 믿어준다라고 한다면 군중은 이 땅 짓게 곤깨잖아요. 곤깨의 초효와 이효가 누구를 믿어요? 육삼을 믿는 거예요.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아랫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육삼을 초와 이가 같은 음이잖아요. 물이잖아요. 같은 물이. 이 같은 무리가 믿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삼은 사실은 양의 자리인데 여러분 뭐가 온 거예요? 음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당이에요. 자리가 적당치는 않아요. 부당이해요. 자리가 적당치 않고 또 중정하지는 않은 거라서 그 약간 조금 후회가 있었을 자리거든요. 이 자리 자체가. 조건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는 얘네들이 믿어주면서 나름 또 부사가 어떻게 양이 바로 또 윗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아가는데 후회가 사라지게 해주는 얘네들과 함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육삼의 자리라는 겁니다. 진궤에서. 근데 여기 오타가 있어요, 선생님들. 707조 거기 보실래요? 그 효사 아래 음효인 6이 양의 자리인 3에 자리하여 중정을 얻지 못하니 마땅히 후회와 허물이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 손괴라고 했는데 이 학괴는 손괴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곤괴. 곤괴가 상징하는 순종의 체질 위에 있으므로 지극히 순종하는 자다. 그걸 고쳐주세요, 곤괴로. 그래서 지금 순종하는 곤괴가 위에 있으면서 또 밑에 군중이 얘를 따라줘. 그렇게 순종하면서 또 부사가 양 밑에서 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크게 밝은 어떤 또 지혜를 가지고 이 육삼을 또 알아봐주는 상태. 지금 그래서 나름 천심에 부합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육삼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나름 여기 육삼이 괜찮죠, 선생님들? 맨날 근심하는 자리인데 이 정도면 아주 좋은 자리인 거죠. 그 다음 부사로 갈까요? 자, 부사는 굉장히 낯선 동물이 하나 나오네요, 선생님들. 부사에 지녀 석서, 정녀라고 표현했어요. 석서. 근데 이 석서를 여기서는 이제 쥐새끼라고 표현했는데 큰 쥐라는 말이 있대요. 큰 쥐라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데서는 이제 그 설문해자라고 옛날에 그 한자를 이렇게 풀이해주는 그런 사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석서는 날다람쥐예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날다람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날다람쥐로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왜 날다람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이 나아가는데 얘가 날다람쥐 같아요. 날다람쥐 같아요. 뭐냐면 약간 능력이 안 되는데 자리를 꿰찬 거예요, 지금. 능력이 안 되는데 자리를 꿰찬 상태. 그게 바로 이제 날다람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요 날다람쥐를 이제 정희천 선생님은 그 이익이나 권력에 아주 민첩하게 반응한다고. 굉장히 재빨리 취한다는 거예요. 뭐 기회가 오면 그걸 되게 재빨리 취하는 그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구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를 날다람쥐 혹은 쥐새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 그 석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5가지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잘것없는 재능인데 그냥 오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날다람쥐한테 있는 오재, 5가지 재주. 이게 뭐냐면 너무 웃겨요, 여러분. 날 수는 있어도 지붕을 넘어가지는 못한대요. 날다람쥐가 날 수는 있어도 지붕을 넘어가지는 못한다. 이게 첫 번째 재주예요. 자, 두 번째, 타고 올라갈 수는 있어도 나무 꼭대기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다. 너무 좀 웃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요. 헤엄치기는 해도 골짜기를 건너가지는 못한다. 헤엄치기는 해도 골짜기를 건너가지는 못한다. 자, 그리고 구멍을 팔 수는 있어도 몸을 가리지는 못한다. 너무 제가 이거 찾고서 얼마나 웃겼는지. 여러분. 그 다음에 5번째예요. 달릴 수는 있어도 이렇게 막 도망갈 수는 있어요. 달릴 수는 있어도 사람보다 먼저 가지 못한다.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약간 좀 부족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 날다람쥐가 근데 뭔가 기에 포착에는 굉장히 민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앉은 거예요. 재능이 사실 거기에 그 자리에 앉을 만하지 않은데 앉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요 석서. 옛날 사람들은 정말 요런 상징들을 너무 잘 이용을 해가지고 너무 이게 웃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그려놓는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선생님들. 저는 진짜 이 그 주역 이 개들을 애니메이션으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또 이런 마음을 굳게 지키면 그래서 위태롭다. 그래서 자기 재능이 안 되는데 그래도 기회가 오면 얼른 그 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빨리 취해. 그런 걸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위태롭다. 위태로울죠. 지금 이 구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사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날 좀 분석해 봐야 되겠죠. 내가 너무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힘겨워. 근데 왜 그럴까? 근데 구사가 딱 나왔어. 그러면 아 이게 지금 내가 여기에 적합한 사람은 아닌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러면 이제 능력을 더 키워가지고 뭐 거기에 진짜 적응을 하시든가 아니면 좀 자리 변신을 하든가 뭐 이래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 진출하는데도 이렇게 좀 웃긴 진출도 있습니다. 부사와 같은 경우도 많죠 우리가. 그죠? 나한테 적합하지 않은데 빨리 오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또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 석석, 날다람쥐 석자라고도 얘기하고 큰쥐 석자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6호로 갈게요. 6호가 진짜 우리가 그 나아갈 때 갖출 수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또 얘기해 주는 게 6호인데 회망이거든요. 후회가 없어지지만 여러분 실득 물휴 왕길 무불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실 6호는 밝은 군주입니다. 자기는 음유하지만 지금 무명한 그 배에 있는 가운데 있는 중한 군주예요. 그래서 굉장히 밝은 군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주 유한 자질로 지금 존귀한 자리에 있으면서 사실 이게 양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조금 후회는 있죠. 조금 후회는 있는 거예요. 부담이 한 번 있잖아요. 그죠?
부당이 한 번 있기 때문에 후회는 있지만 그래도 이 시대는 나아가는 시대에 밝은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음유하더라도 이때 후회는 사라져요. 이때 와서는 후회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후회가 사라지는 그런 마음, 이제 그렇지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득실, 얻고 이름, 여러분, 얻고 이름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밝음에서 여기 진출하고 있는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진출하는 신하들을 잘 신임해야 이 유고가 같이 잘 진출할 수 있거든요. 더 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 진출하는 이 신하들을 믿었으면 걔네들이 성과를 내는지 안 내는지 이런 거에 근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서 나아가면 길하다. 그래서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안 믿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자, 후회는 사라지고 있는 그런 효의 위치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너의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 밑에 있는 이 진짜 좋은 시대에 막 진출하는 이 신하들이 진짜 일을 잘할 텐데 그래도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과를 낼 수 있어 없어? 득실을 막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왕의 입장에서, 윗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그런 거를 근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줘. 그래서 믿으면서 격려해주면서 하면 함께 같이 진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유고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시대에 뭔가를 우리가 이제 그 일을 막 진행하는 때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득실, 물효리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가져라. 이제 우리는 뭘 막 진행하면서 실득을 너무 따질 때가 있어요. 그죠? 공부하면서도 엄청 실득을 따지잖아요. 내가 얻고 잃는 게 뭘까?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공부를 우리가 못하게 돼요. 이렇게 막 계산하게 되면 진짜 중도하차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생겨나는데 그냥 이거 자체를 우리가 그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일이 잘 진행되고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신하들하고 뭔가를 해 나가는 이거 자체, 그 순간 자체가 너무 즐겁잖아요.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합이 잘 맞아서 뭔가 일이 막 세상에 뭔가 우리가 일을 막 잘하고 있어. 근데 거기서 더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실득을 따지게 되는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 뭐 모든 일에서 우리가 그런 거죠. 공부하는 과정 중에도 그런 거고 지역을 공부하면서도 이걸로 내가 뭘 하지? 여러분도 막 그렇게 머릿속에 복잡하시죠? 어쩔 때. 그리고 내가 잘 외우고 있나? 이걸 하면 나한테 좋은 게 또 뭐지? 막 이렇게 여러분도 생각하시지 않나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걸로 뭐 하지? 막 이렇게 계산하시면서. 근데 그냥 그거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좋을 때 우리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난 이거 하는 게 너무 좋다. 이거 할 때 즐겁다. 그리고 주역의 매 그 괴를 알아가는 진짜 매번 나의 그 사실은 무지가 깨져나가는 이 상태가 너무 좋다. 그거면 충분한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고의 마음도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무불리,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크게 밝은 군주잖아요. 자기가 너무너무 총명하면 얘들 우리가 일을 시키고도 여러분 어떨까요? 굉장히 걱정해. 그래서 그 현명한 지혜를 잘 쓰는 사람이 또 이게 너무 지나치면 사사건건 간섭을 하게 돼요. 그런 경우 많죠. 왜 이렇게 일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노심초사하는 사람. 그건 뭐예요? 사람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는 사람을 안 믿으면 노심초사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고 따지게 돼요. 진짜. 근데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진행하는 걸 편안하게 바라봐야 돼요. 막 일일이 다 막 너무 걱정하고 막 간섭하면 도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일 잘하는 분 밑에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진짜 피곤해. 진짜. 그 일 못해요, 여러분. 저희도 그런 얘기 늘 하잖아요. 교수님들 중에서도 일 진짜 잘하는 분들 있어요.
그 밑에서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어떨까요, 여러분? 진짜 영혼까지 다 쪽쪽 빨아먹어. 영혼까지. 자기가 너무 잘하니까 일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시킬지 진짜 분초 단위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까지 그냥. 그래서 악덕기업주보다 더 심하다. 그런 얘기가 막 불평불만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분초 요거 그 1단위까지도 다 진짜 그 일을 어떻게 할지까지 막 다 만들어주면, 근데 그 밑에 사람 잘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크지를 못해요. 오히려 방임하는 윗사람이 훨씬 더 이 사람을 키워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죠. 오히려 방임형 교수 밑에 굉장히 훌륭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희한하게. 근데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는 그 스승님 밑에서는 제자가 크지는 못해요. 그리고 스승님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진짜 너무 빛이 나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까지 다 알아서 그런 것까지도 다 막 입에 떠넣어주듯이 해주는 분 밑에서는 절대로 제자는 크지 못해요. 그 원리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급실, 실등, 무률.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부로 갈게요. 상부도 재밌습니다. 진기가 유용벌읍, 역일, 무부, 정리. 자, 나아가는데 어디까지 나아갔어요, 여러분? 뿔까지 나아갔어요. 나아감이 뿔과 같다는 건 이 진출함이 뿔 저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뿔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라? 오직 읍을 정벌하는 데만 사용하라. 읍을 정벌하는 데만 사용하라. 그러면 좀 이럴 때 련은 좀 사납다, 엄격하다. 자, 저 앞에서 련은 우리가 위태롭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럴 때는 좀 사납다, 엄격하다라고 해줘야 돼요. 사납더라도 어때요? 길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뿔까지 진출을 해서 사실 이 나아감의 극한의 상황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아감의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강한 자질이에요. 밝은 데 위치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친 거예요. 이 밝음이 너무 지나치고 이 오름이 너무 지나쳤어요. 뿔까지 올라가 있는 건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 있는 거라서 이제 그때는 자기 보호를 그 정벌하는데 다 이렇게 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진짜 이거는 세상을 다스리는 데는 이렇게 다스릴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그 밝음이 끝까지 돼서 다스리면 오히려 폐단이 너무 심해서 이건 자기 그가 있는 그 보울 한 보울 정도를 다스려라. 그리고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려. 그러니까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 고울이라고 하는 건 내 몸과 마음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끝까지 진출을 했잖아요.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이제 그 나아감을 멈추고 어디로?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대로 그렇게 써라. 그러면 나를 다스리는데 좀 엄격하더라도 그건 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엄격하게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 허물이 없다. 근데 또 우리가 이걸 또 너무 또 오래 가져가면 어떻다, 여러분? 그걸 또 계속 굳게 지키면 린하다. 좀 막힌다. 좀 막혀요.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좀 조금 인색해 막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밝음의 그 아주 좋은 시대의 끝에 와서 자 진출도 아주 극한까지 갈 수 있는 그 극한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이 극한이 너무 올라갔구나. 너무 올라가면 내려갈 일만 있거든요. 그 내려갈 일만 있는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한 시대의 마무리. 그때는 이제 내려가는. 그래서 우리 그 진천 건계에서 그 상구가 뭐였어요, 선생님들? 상구가 너무 옛날, 너무 항용유해라고 기억하시죠? 이 항자 기억하시죠? 너무 올라갔는데 내려올 줄 모르는 걸 항이라고 했거든요. 너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려고 그래.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자리 없는데
더 올라가는데 내려올 줄 모르는 상태, 그걸 항이라고 한다. 지금 요게 딱 뿔까지 올라갔다는 게 항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거기에는 후회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라면 이제 자기 고울, 자기 마음을 다스려. 그렇게 이제 좀 우리가 안으로 우리를 이제 돌보는 그런 때에 온 거예요. 너무 밖으로 썼으니까 이제 나를 좀 다스리는, 안을 좀 다스리는 이런 걸로 우리의 그 에너지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또 그걸 너무 엄격한데 그걸 계속 엄격하게 또 가져갈 건 또 아니. 그래서 그런 상태를 잘 유연하게 펼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상요의 위치인 것 같아요. 극한의 위치에서 어떻게 잘 전환할 것인가. 이게 상요의 늘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진께예요. 자, 이제 진이 끝났어요.